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다음 대선의 아주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오른 AI 정책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요 후보들이 저마다 AI를 국가 미래 경쟁력의 뭐랄까, 열쇠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다른 청사진과 전략들을 내놓고 있죠.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대부분 후보들이 수백조 원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는 있는데 그 접근 방식이나 밑에 깔린 철학에서는 꽤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렇죠. 국가가 이걸 앞에서 확 끌고 가야 하느냐, 아니면 좀 민간의 자율성에 맡겨야 하느냐, 뭐 이런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요. 네, 또 인프라는 어떻게 깔고 사람은 어떻게 키울 건지, 그리고 이 모든 걸 조율할 거버넌스, 그러니까 정부 구조는 어떻게 가져갈 건지 후보별로 색깔이 아주 뚜렷하게 나뉩니다. 맞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여러 기사들을 바탕으로 각 후보의 AI 공약을 좀 속속들이 비교해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지점이 뭘지 같이 한번 따져갔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재명 후보 공약부터 살펴볼까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국가 주도라는 기조 같아요. AI 산업에 무려 100조 원을 쏟아붓겠다. 와, 백조요. 네, 그리고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이걸 만들어서 직접 위원장을 맡겠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강하네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보면 최신 GPU, 그러니까 요즘 AI 모델 학습이랑 실행에 꼭 필요한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잖아요. 이걸 5만 개 확보하고 또 국산 NPU, 이건 신경망 연산에 특화된 칩이죠. 이것도 개발하고 한국형 챗GPT 개발 같은 목표도 제시했어요. 아, GPU 5만 개, NPU 개발, 한국형 챗 GPT. 상당히 구체적인 목표들이네요. 네, 그리고 또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할 때 세금 깎아주는 생산세 공제, 이걸 최대 10%까지 도입하겠다는 내용도 주요하게 들어가 있고요. 흥미로운 지점은 이 후보가 기술 자립하고 인재 양성, 이 두 가지에 상당히 무게를 둔다는 점이에요. 아, 기술 자립과 인재 양성. 네, 예를 들어서 지역 거점 대학에 AI 단과 대학을 만들고 또 병역 특례를 확대하는 방안 같은 걸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인프라를 쫙 깔고 인재를 팍팍 키워서 해외 기술 의존도, 이 기술 종속성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읽히는 거죠. 국가 주도의 강력한 드라이브네요. 네, 다만 뭐랄까 역시 그 100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 이걸 어떻게 마련할 건지 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성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요. 아, 재원 마련 항상 따라오는 먼저죠. 그렇죠. 그리고 생산세 공제 이것도 정말 실현 가능한 건지 또 특정 산업,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과도한 혜택 아니냐는 비판이나 세수 감소 우려 이런 문제들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군요. 그 100조 원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된 내용이 아직은 좀 부족한 편인가요? 네, 아직까지는 목표와 비전을 좀 더 강조하는 단계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 건전성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김문수 후보. 이 후보 역시 100조 원 규모의 AI 펀드 조성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같은 백조지만 초점이 좀 다르죠. 김 후보 펀드는 유망 기업 투자라던가 AI 유니콘 기업 육성, 그리고 10대 핵심 기술의 산업화 지원, 이런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아, 민간 기업 육성하고 산업화 촉진 쪽이군요. 네. 그리고 규제 개혁 패스트 트랙 도입, 과학 기술인 처우 개선, AI 디지털 교과서 확대 같은 내용도 공약에 포함되어 있고요. 규제 개혁과 초우 개선도 중요하죠. 김 후보 공약에서 또 하나 특징적인 건 과학기술 부총리직을 회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R&D 예산하고 조직을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겠다는 거죠. 과기부 총리직 신설이요? 네. 그 이재명 후보랑 투자 규모 자체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방향은 민간 기업을 키우고 기술을 좀 더 빨리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데 더 방점을 찍는 모습입니다. 속도전을 강조하는 느낌이랄까요? 투자 방향이 다르군요. 그래도 이 공약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떤가요? 아무래도 업계 일각에서는 100조 원 펀드나 뭐 AI 인력 20만 명 양성 같은 목표들이 다소 좀 선언적으로 들린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아직은 좀 부족해 보인다는 거죠. 100조 원, 20만 명. 정말 큰 숫자인데 구체적인 방법론이 좀 더 뒷받침되어야 설득력이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달성할 건지에 대한 로드맵이 중요하겠죠. 자, 이번엔 한덕수 후보를 좀 보죠.
AI 혁신전략부 신설, 이걸 1호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한 후보의 접근은 앞선 두 후보와는 다르게 거버넌스, 그러니까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할 그 체계 자체를 개편하는 데 집중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조직 개편이 핵심이군요. 네, 부총리급 독립부처를 딱 만들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AI 관련 기능을 한 곳으로 모으고 예산 집행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런 구상이죠.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진 전담 부처를 통해서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려는 의도예요.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 맞습니다. 그리고 GPU, NPU 같은 연산 인프라, 이걸 무려 50만 장 확보하겠다. 우수 인재는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약속도 같이 했고요. 와, GPU 50만 장이요? 이재명 후보가 5만 개였는데 10배네요. 정말 엄청난 규모인데요. 네, 그렇죠. 정말 야심찬 목표죠. 실현만 된다면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데 부처를 새로 만드는 게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좀 우려되는 점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새 부처 신설이 과연 실제 효율성 증대로 이어질까? 또 기존 부처들, 예를 들어 과기정통부나 산업부 같은 곳들과의 역할 분담이나 협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과제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칫하면 부처 간에 뭐랄까 밥그릇 싸움이나 비효율만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겠네요. 충분히 나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인프라 50만 장 목표, 이것도 매우 야심차지만 달성 가능성은 물론이고 이걸 어떻게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대규모 투자나 정부 조직 개편을 강조한 후보들을 살펴봤는데 이준석 후보는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것 같아요. 민간 중심과 구조개혁을 더 강조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는 결이 좀 달라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경쟁보다는 민간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죠? 예를 들어 AI 전담 부처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를 아우르는 전략부총리직을 만들어서 정책 조율 능력을 키우자는 입장이에요. 거버넌스 개편보다는 조율에 초점을 맞춘 거죠. 아, 신설보다는 조율 능력 강화. 네. 그리고 GPU 확보 경쟁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기보다는 우수한 오픈소스 모델, 그러니까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개선할 수 있는 공개된 AI 모델 설계에 국가가 선배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요. 오픈소스 모델 지원이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하게 보는 건 공공 데이터를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 즉 라이선스 체계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요. 기반을 닦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와, 이건 상당히 다른 접근인데요. 데이터 접근성이나 라이선스 문제를 중요하게 보는군요. 네, 이 후보는 앞으로 AI 기술 개발 비용이 점점 더 낮아질 거라고 예측해요. 그럴수록 중요한 건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교육 시스템 자체를 뜯어 고쳐서 진짜 실력 있는 AI 인재를 키워야 한다. 이런 점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믿는 거군요. 그렇죠. 다만 뭐랄까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이렇게나 치열한 상황인데 과연 민간 주도만으로 우리가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너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죠. 네, 정말 다양한 접근법들이네요. 정리해보면 모든 후보들이 AI의 중요성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지만 그 해법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투자, 다른 하나는 민간 중심의 규제 혁신과 구조개혁, 이렇게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100조 원이라는 엄청난 투자 규모에 대해서도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고요. 또 정책을 실제로 추진할 거버넌스 방식에 대해서도 각자 바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죠. 네. 전문가님 보시기에 이런 다양한 공약들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할 시사점 같은 게 있을까요? 자료들을 쭉 보면요. 결국 업계에서는 정부의 AI 투자 확대 의지 자체는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예요. 하지만 동시에 결국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또 정책을 꾸준히 일관성 있게 실행할 것인가, 즉
거버넌스를 어떻게 제대로 구축하느냐가 지속 가능성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 결국 실행력과 시스템의 문제군요. 그렇죠. 단순히 얼마를 쓰겠다 하는 그런 숫자 경쟁을 넘어서 정말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또 효율적인 실행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명확히 하고 어떤 기준으로 자원을 배분할 것이며 또 꼭 필요한 규제는 어떻게 스마트하게 조율해 나갈 것인지 이런 좀 더 근본적인 질문들에 답을 해야 한다는 거죠. 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비전 제시도 중요하지만 그걸 뒷받침할 현실적인 실행 계획과 시스템 없이는 공연불에 그칠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는 대선 후보들의 정말 다양하고 때로는 좀 복잡하게까지 한 AI 정책 구상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미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목표는 모두 같아 보이지만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은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네, 선택의 문제겠죠. 여러분께서는 이 복잡하게 얽힌 AI 정책들 속에서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거대한 비전 제시와 또 냉철한 현실 실행력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 각자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